잘 기억하세요. 2번식의 그린라이트 켜지는 경우는 초기 속도가 0인 경우밖에 없어요. 아니면 아싸리 그냥 생 계산 노동을 요구하는 표유형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뭐 해야 돼. 그러면 그냥 2번식에 싹 다 대입해서 노동을 해야 돼. 별로 안 좋아하는 짜치는 그런 유형들이야. 그래서 일단 2번식은 그렇고 3번식 내용을 알고 있지. 그러니까 뭔데? 3번 뭔데? 가속도와 거리곱의 몇 배는? 야! 가속도랑 거리곱의 몇 배는? 두 배는 뭐랑 같다? 속도 제곱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바로 쓰면 별로 안 좋아들 하실 것 같으니까 나중 속도 제곱에다 처음 속도 제곱 뺀 거랑 같다. 축약해서 뭐라고 쓰고 싶다 앞으로는? 변화량으로 쓰고 싶다. 뭐의 변화량? 제곱의 변화량, 속력 제곱의 변화량, 속도 제곱의 변화량으로 쓰고 싶다라는 게 뭐의 이상적인 관점? 3번식의 일단 완전 이상적인 건 아니고 일단 관점. 3번식을 어떻게 쓰면 좋다? 일단 요 폼으로 만들고 저거를 결론적으로는 비례관점으로 봐주시면 가장 좋다. 지금 근데 뭐 니네가 1번식을 제대로 안 사용 못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솔직히 공식들이 이런 게 있어 계속 소개하는 거는 좀 부담스러운 상태이긴 할 것 같아. 자, 그래서 원본으로서의 가치를 따졌을 때 중요도를 별표로 표시하자면 지 혼자 압도적인 별 4개 포스타짜리 중요도를 가지는 게 몇 번 공식이라고? 4번식이라고 한 누누이 수십 번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 평균 속도 공식이잖아. 평균 속도를 V바라는 기호로 이제 쓰게 되는데 저 평균 속도 V바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야.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하나가 일단 꼭 등가직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평균 속도의 정의에 따라서 뭐 나누기 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하고 무슨 놈 앞에 봐봐. 평균 속력은 뭐 나누기 뭐라고? 거리 나누기 그래 시간분의 거리. 근데 4번식 내용 자체는 저게 아니라 직접적인 4번식 자체는 뭐야? 초기 속도가 있어, 나중 속도가 있어. 더해서 뭐로 나누면? 2로 나누면 그걸 평균 속력 값이라고 볼 거야. 맞나? 봐봐. 그러니까 내가 만든 자료에 대해서 이런 평가하는 거 솔직히 좀 자치기도 하고 졸라 웃기긴 하는데 솔직히 이거 존나 잘 만들었거든 지금. 걔 잘 만들어서 이 8개 관점이라는 거 자연스럽게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원칙, 두 번째 관점 존나 중요하다 이거. 왜 쟤는 4번식을 저렇게 중요할까? 4라는 숫자에 뭐 그런 거 있나? 4라는 숫자를 그 특별히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숫자냐? 맞긴 한데 근데 여기랑 관계없고 4번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랑 무관하게 물리라는 과목 자체가 4번식을 편애할 수밖에 없거든. 나 이 문장 진짜 잘 쓴 것 같아. 잘 만든 것 같아. 그러니까 어차피 니네가 지금 선행하는 시점이잖아. 지금 당장 꼭 뭐 시간 재서 시간 내에 풀어야 돼. 무슨 스포츠 경기하듯이 풀어내야 돼. 이런 거를 안 바랄게. 외워 그냥. 암기 과목이다 생각해보고 일단 말을 외우는 식으로 접근을 해봐. 너무 어려우면. 그래도 괜찮아 지금은. 저런 문장을 앞으로는 외우면 된다고. 외운다기보다 받아들일 수 있잖아. 솔직히 4번식은 뭐의 관점이 아니어야 된다고? 문제 풀 때, 등가식 문제 풀 때 4번은 절대 뭐의 관점이 아니다? 사용한다 관점이 아니다. 사용의 관점이 아니다. 그게 뭔 개소리냐? 사용한다의 관점이 아니고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냥 자연스럽게 뭐 하는 관점이어야 된다고. 4번식은 앞으로 떠올라야 돼. 아니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숨을 의식적으로 쉬어? 아니잖아. 니네가 쉬고 싶든 안 쉬고 싶든 그냥 알아서 자연스럽게 중3 졸업하신 분들은 뭐 그 가로막이라는 게 운동하면서 알아서 숨쉬기 해주는 거잖아요. 에? 그죠? 숨쉬기든 심장박동이든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4번식은 마치 그런 존재라고. 의식해야서 쓰는 거 아니야. 써야지 생각해서 쓰는 게 아니야. 등가속도 직선운동 소재를 풀이를 할 때는 응당 당연히 보여야 되는 거란 말이야. 이 문장도 너무 좋아 지금. 쓰든 안 쓰든 그러니까 일단 뭐 하고 봐야 된다고. 무조건 머리를 스쳐 지나가야 돼.
숫자 지나가야 돼. 안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못 풀어 그런 문제를 절대로. 그게 평속이라는 평균 속도라는 소재가 그 해당 문제를 풀이하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키로 쓰일지 안 쓰일지는 몰라. 그건 나중에 풀어봐야 알겠지. 그건 나중에 풀어봐야 알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설령 안 쓰이고 끝난다 할지라도 무조건 머릿속에 뭐는 돼야 된다고. 무조건 스쳐 지나가는 떠오르고 가긴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바로 예시 들어볼게. 초기 속도 10m/s, 나중 속도 20m/s. 얘가 투구한 거리값은 30m. 이 경우 물체가 경험한 이동 시간은 몇 초? 몇 초? 2초. 라고 계산이 바로 한 큐에 탁 나와 버릴 수 있는 이유는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처음 10이야 나중 20이야 평속 얼마라는 정보가 바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갈 때가 안 나는 거예요. 평속 15m/s라는 정보가 바로 머릿속에 떠올라야지 되는 거고 이제는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그지? 그래서 저렇게 떠오른 평균 속력값을 뭐로 나눠줬을 때 거리를 갖다가 저 평균 속력값으로 나누어졌을 때 얻어낼 수 있는 산출할 수 있는 것이 뭐니까? 그게 바로 시간이니까. 좀 감 떨어지는 사람들, 이러한 관점에 대한 학습이 덜 된 사람들은 형태를 보고 3번식에 대입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앞서가는 관점에 대해서 학습이 된 사람들은 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냥 기계적으로 4번식을 틱하고 쳐버리는 거라고. 나중에 가서 그런 4번식 사용이 완전히 습관화가 됐으면 그러면 이제 같은 물리를 뭐 고2 때 배운다. 고2 때 곧 시험이다. 근데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너 이거 어떻게 나왔냐? 뭔 소리야? 그냥 당연히 저렇게 나오지 라는 정보가 라는 표현이 이제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또 표현에 따르면 어떻게 풀면 좋다고 물리 문제는 좀 싸가지 없이 풀어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 누적 주차가 3주쯤 됐지 1, 2, 3주 지나면서 등가직 소재를 본격적으로 저 사람이 다루기 시작한 시점부터 듣기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려워졌으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솔직히 변위, 거리 이런 거 그래프로 구분하는 소프트한 소재에서 일로 넘어오면서부터 확 어려워지잖아. 체감 난이도가 아마 그럴 거거든. 그럴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제 그나마 앞으로 그래서 좀 누구한테든 나한테 안 듣더라도 앞으로 등가직을 누구한테든 배울 거 아니야. 학교에서라도 배울 거 아니야. 학교에서든 학원에서 어디서든 배울 때 그 듣는 대화가 뭔가 더 소프트하게 느껴지려면 뭔가 좀 그래도 내가 공부다운 공부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 특정 문제에 대해서 저 사람이 진행하는 풀이 플로우를 꼭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라는 소재에서의 플로우는 그러니까 별게 아니야. 일단 몇 번은 배제, 몇 번은 뒤로, 2번은 뒤로, 남은 거 1, 3, 4인데 4는 사용한다의 관점이라고 아니라고. 야 4는 뭐의 관점이라고? 사용의 관점이 아니고 숨쉬듯이 일단 있다의 관점이라고. 그러면 플로우라는 건 별게 아니고 결국 뭐 아니면 뭔데? 1번 먼저 쓸래 아니면 3번 먼저 쓸래? 그 둘 중 하나의 선택지가 결과적으로 등가직의 문제풀이를 결정하는 플로우란 말이야. 지금 한 말 이해되지? 나 지금 솔직히 물리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논리적인 얘기하고 논리하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기준 이제 확실히 잡아봐. 내가 이 소재, 이 문제를 풀 때 1번식을 먼저 끄집어 와야 될까? 3번식을 먼저 끄집어 와야 될까? 잘 모르겠다. 근데 다시 어차피 아직 안 외웠을 것을 가정하고 이시율 선생님 1번식 먼저. 왜 한글로 읽는데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문자로 그냥 읽어. 우수농 3번식 뭐야? 아니 그건 2번식이지. 이게 ES가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걸 한 단어로 추격하면 V제곱의 데이터입니다. 속도 제곱의 변환이 아닙니다. 맞나요? 지금 이 제시하는 원칙 3번, 관점 3번의 저 기준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잘 쓰세요. 잘 써먹으세요.
이게 지금 공부의 관점이 아니고 무슨 게임에서 좀 많이 빡센 어떤 보스몹을 잡는 공략법에 대한 얘기랑 비슷하게 하고 있거든 내가. 조건이 나올 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상에서 목격한 조건에 만약에 뭐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면, 이런 걸 잘 기억하라고. 뭐에 관한 정보가 충분하다면, 시간에 관한 정보가 출제자가 충분히 제시를 해주셨다면, 그러면 그 문제는 몇 번씩으로 공략해야 된다고? 1번씩을 당연 지당하게 사용을 해야 돼. 왜? 1번씩이라는 공식은 이미 내용 자체에, 항 자체에 뭐가 포함이 직접 돼 있으니까 시간항이 직접 포함돼 있잖아. 맞지? 맞지? 지금 한 말이 설득되지? 3번씩은 근데 뭔데? 시간항이 직접 사용됐어 안 됐어? 안 됐으니까 논리적으로 당연히 뭐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면, 시간 정보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면 사용해야 될 도구는 일단 나중에 가서 1번씩을 쓸 수도 있겠지. 근데 오프닝은 일단 3번으로 하는 거라고. 알았어? 봐봐. 근데 여기서 한번 구체적인 디테일한 얘기 한마디만 할게. 여기서 있잖아. 이제 사실 니네가 조금 이과 성향의 사람들이라면 나한테 한 가지 태클 걸어 쓰면 좋은 부분이 실제로 걸리는 게 좀 있어. 야! 저거의 기준은 그럼 누가 정하는데? 어느 정도 나오면 충분한 거고 어느 정도 나오면 안 충분한 건데를 네가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맞잖아. 근데 일단 수치화할 수는 없어. 저거 수치화할 수 없어. 그러니까 뭐 100kg 넘으면은 비만이 있고 100kg 미만이면 비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수치를 잡아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저런 거는 어느 정도는 본인의 풀이 경험과 감각에 의존해서 판단해야 돼. 저 충분 불충분의 정도는. 근데 어느 정도 그 감을 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례 2개가 밑에 있는 2개 그림으로 나와 있거든. 봐봐.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 나와 있는 정보만 잘 조합해 보세요. 잘 조합해 보세요. 그림에 나와 있는 정보만. 그 물체의 운동, 그 물체의 빗면상에서의 가속도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은 시간에 대한 정보 제시가 충분한가요? 안 충분한가요? 존나 충분해요. 존나 충분해요. 왜 충분해요? 전체 시간을 몇 초에서 몇 초로 잡았는데 0에서 10초로 잡았어. 심지어 친절하게 그 중간 시간 구간을 몇 초에서 끊어야 된다까지 가져줬어. 몇 초에서 끊어야 된대, 구간을. 아, 누가 봐도 충분해. 이거는 충분하다고 니네도 느낄 수 있어. 물리 잘 모르는 사람도 지금 느낄 수 있어. 왜 느낄 수 있어? 그쵸? 저 말이 나와야 돼. 구체적인 뭐가 나왔으니까. 구체적인 숫자가 절대값이 그냥 나왔잖아. 이 첫 번째 그림에서는 이 정도 나오면 충분한 거 누가 봐도 느끼잖아. 맞나? 아니야. 근데 충분한 게 아니야. 이건 충분한 걸 넘어서 과해. 이거를 기준으로 잡아. 그러니까 과하다고. 오버, 투머치라고. 투머치. 그러면 투머치 하지 않은 시간 정보 제시의 사례는 뭐가 있는데를 바로 대안으로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야. 밑에 바로 구체적 숫자가 꼭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 정보의 충분함을 판단할 때 있어서 니네는 걔가 꼭 구체적 숫자 몇 초가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나오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잘 들어봐봐. 지금 이거는 문제를 가져온 게 아니라 그냥 문제의 일부 그림만 발췌해서 실었는데, A하고 B가 서로 다른 지점에서 요 식당을 동시에 있어. 요 식당에서 해서 A가 더 빨리 달렸기 때문에 시간 지나서 A가 B의 D를 쾅하고 후방 추돌을 했다 이거야. 지금 한 말 이해는 되지? 방금 들은 말. 그러니까 뭔 소리 했는데 방금. 지금 물체 A와 물체 B는 경험한 뭐가 같다는 거야? 시간이 같아달라. 시간이 같지. 시간이 같지. 같다의 다른 표현이 뭐였다라는 것도 한 3번, 3주 정도 많이 들었어. 같다의 수학적으로 다른 표현은 비율이 몇 대 몇이다? 1대1이다. 나는 알 수 있어. 저 그림에서 두 물체 A, B가 경험한 시간 비율이 몇 대 몇이라는 거. 1대1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야! 위에 거 과했어. 딱 충분한, 딱 적당한 정도의 정보 제시가 바로 뭐냐?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이 그렇게 좋아해 맞이하는 결국 그 단어야. 꼭 절대값이 나와야 되냐? 아니고 뭐에 대한 태양 정보를 주면 충분하다. 비율에 대한 정보만 나와도 충분하다. 비율에 대한 정보만 나와도 충분하다. 시간 비율이 몇 대 몇이다. 현재 동물체는 1대1이다. 그러면 몇 번씩을 쓰기에 충분한 조건이다 지금? 1번씩 쓰기에 충분한 조건이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같은 경사면이잖아. 같은 경사면이니까 같은 뭘 경험해야 돼? 가속도를 경험해야 돼. 따라서 경험한 가속도의 비율도 몇 대 몇이야? 1대1이라고 봐도 되겠지? 맞나? 그래서 가속도랑 시간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고? 속도 뭐가 나온다고? 델타? 그렇죠. 델타 V가 나온다고. 속도 변화량이 나온다고. 가속도 비율이 1대1이고 시간 비율도 1대1이면 속도 변화량 비율은 몇 대 몇이어야 될까요? 1대1이겠죠. 경험한 속도 변화량이 뭐하다고 저 두 새끼가? 같다고요. 같다고요. 그죠? 그러므로 따라서 물체 A는 처음 속도 얼마였었다? 2V였는데 경험한 속도 변화량은 제가 델타 V로 잡아볼게. 그러면 A가 나중 속도 플러스 델타 V가 찍혔을 때 B의 나중 속도는 얼마가 찍혀야 된다는 얘기야? 얼마? 처음 속도에다가 그냥 고지고대로 더하면 되잖아. 얼마? 변화량 얼마? 똑같은 변화량 델타 V를 더해서 표현하면 B의 나중 속도와 A의 나중 속도가 표현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봤을 때는 뭔가 불충분해 보였는데 몇 초라는 정보가 아예 안 나왔기 때문에 1번씩을 쓸 여지가 건덕지가 없어 보였는데 썼단 말이야. 쓸 수 있단 말이야. 뭐를 알고 있기 때문에? 비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명리 몇 번씩은 사용의 관점이 아니고 뭐의 관점이라고? 떠오른다의 관점이라고. 오자마자 머릿속에 연산이 돌아가야 된다고. 평속이 몇과 몇이 나오는지가 바로 계산이 내려져야 된다고. 이거 평속 얼마야? A 평속 얼마야? 처음 속도 나중 속도 더해서 뭐 하면 되는데? 2로 나오면 되잖아. 혹시 이거 안 상대? 더해서 2로 나오는 거? 되지? 왜냐면 2분위는 어차피 두 번 나오고 두 번 나오니까 그대로 갈 거고 뭐만 2분의 1 하면 돼. 얘만 2분의 1 하면 되잖아. 눈점 잡아봐! 그러니까 밑에 거는 평속 얼마라고? 김순호? 따라 씨. 평속 바로 정의했어. 맞잖아. 평속 바로 정의됐잖아. 끝나. 맞지? 맞지? 근데 나는 저 두 물체의 평균 속도 비율을 지금 알아 몰라? 알죠. 왜냐하면 같은 시간 동안 커버한 거리 B가 몇 대 몇이니까 A가 거리 3D 커버할 때 B가 거리 2D 커버했으니까 같은 시간 동안 커버한 거리의 비율이 고지고대로 어디로 이어져야 돼요? 평속의 비율로 평균 속도 비율로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사는 니네가 해봐. 이거 계산을 해서 해보면은 델타 V 값이 2V가 나오거든. 델타 V 값이 2V가 나와. 그러니까 따라서 B의 운동은 어떻게 되는 거냐? 출발점에서 속도가 V였어. 경험한 중간에서의 속도 변화량이 2V니까 저 아래에서 속도 3V를 찍어서 나중 속도를. 근데 중간에 거리는 얼마 경험했어? 2D 경험했어. 맞잖아. 그치? 정리하면 B의 운동 저렇게 됐잖아 지금.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물어보는 건 여기서 뭐 구하래? 가속도 구하래. 몇 번씩 쓰면 좋을까요? 몇 번씩? 시계 그대로 다 때려 넣으면 대입하면 나오겠지.
나온다? 혹시 나오는 과정 궁금하신 분? 근데 이거 AX로 보는 거 아니에요? 네? 뭔 소리요? 그러니까 플로우라는 건 1번에 쓰고 3번은 안 쓸 거냐 3번에 쓰고 1번은 안 쓸 거냐가 아니라 오프닝 할 때 순서를 뭐를 하냐고 열 때의 문제풀이를 시작할 때의 도구를 뭐로 쓰냐고 일단 오프닝은 명백히 뭐로 했어? 오프닝은 명백히 뭐로 했어? 네? 그러니까 B를 이용해서 델타 V를 뽑아냈잖아 속도 변화량을 뽑아냈잖아 1번식을 썼잖아 근데 마무리는 지금 뭘로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형태가 이렇게 됐으니까 피니시는 3번으로 할 수도 있어 근데 플로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데 결국? 첫 단추 아니야? 첫 걸음 아니야? 첫 단추를 꿰 때 내가 1번을 선택할까 말까의 기준은 뭐로 잡으시라고 앞으로? 시간 정보 비율조차 제시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답이 없다 그러면 1번은 일단 뺀다 알았어? 문제 가볍게 그래 야 근데 어차피 니네가 지금 상태가 상태니까 뭐라 하는 건 아니고 솔직히 3번식의 고지본대로 대입하는 것도 바로 안 되실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감안을 해서 그냥 보여드릴게 가속도랑 거리곱의 몇 배는 거리곱의 2배는 이 뭐라고요? 가속도랑 거리곱의 2배가 뭐랑 같다고요? 속도 변화량 아니고 속도 제곱 변화량이랑 같다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못 빼야 된다고요? 우변 채우려면 이거 제곱해서 저거 제곱 되면 된다고요. 뭐해서 못 빼면 되는데 정파면 얼마인데? 9V 제곱하냐? 9V 제곱해서 1V 제곱하면 된다고. 그럼 뭐 나오는데? 8V 제곱 나오잖아. 그러니까 요구하는 가속도 값은 뭐가 나오면 된다고. 이거 뭐 숫자 대입, 숫자 구하라는 거 아니야. 가속도 값 얼마?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고. 어? 알았어? 난 왜 지우개를 가져오려고 생각을 계속 몇 번이나 하는 거지. 자, 시간에 대한 정보가 충분한가 아닌가의 판단 기준은 매우 성의를 많이 갖춰서 긴 시간에 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관점만 지금 이해해도 확 발전한도예요. 솔직히 다른 분들이 물리를 어떤 형태로 배우고 있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주변에 물리 선행을 하고 있는 비슷한 시간대에 하고 있는 다른 친구들이 있다면 저 관점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면 얘네랑 비슷한 수준인 거고 안 했다 못했다 아직 안 배웠다 그럼 뭐 솔직히 발전할 여지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프를 쓰든 관계식을 쓰든 중요한 건 관점이에요. 관점. 중요한 건 도구가 아니라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 중요한 도구 4번, 그 중요한 관점 4번, 작용, 반작용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너무 지금 또 친절하게 텍스트를 써드렸잖아. 두 물체 사이에 뭔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고. 인과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고. 인과관계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 이러는 미친놈이나 놈이던데 인과관계는 사람 사이 관계가 아닌 뭐야? 원인과 결과 관계야. 근데 괜찮아. 안 그래도 니네가 좀 나이도 어린 편이니까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라는 단어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 그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친절하게 그래서 한 번 더 써줬어. 그냥 국어적으로 판단해라. 기계적으로 국어적으로 보셨을 때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은 별것이 아니라 다만 그 두 힘 사이에 서로 뭐가 가능할 경우에 주어 목적어 자리에 스위칭이 가능할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볼 거다? 그것을 작용 반작용이라고 볼 거다. 저 문제 같은 경우는 역시 또 내가 일부만 발췌했기 때문에 뭔가 정보가 충분히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안에 떠있는 B가 자석이야. E도 자석이고 A도 자석인데 그러면 자석 B가 저렇게 허공에 떠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겠어? 자기력을 위로 받기 때문이겠어? 밑으로 받기 때문이겠어? 위로 받기 때문일 거라. 그 정도는 바로 추론이 가능한 판단은 가능하지. 뭔가 날 잡아주고 있으니까 안 떨어지고 떠있겠지. 그러니까 이 자기력이라는 건 B에 꽂히는 저 자기력이라는 건 따라서
표현하려고 했다. 표현, 익스프레션 하라고. 누가 누구에게야? 누가 누구에게야? A가 주어가 A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계시는 목적어격에 해당하는 게 누구야? B잖아. 주어 목적어 관계를 바꾸라는 건 정말 별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자, 참고로 원본 문제에서 저 자기력 크기를 얼마라고 가르쳐 줬었냐면 70N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70N의 자기력이 그럼 현재 방향이 어디로 잡혀 있어요? 위로 잡혀 있냐, 아래로 잡혀 있냐? 네가 위라며. 그래, 위지. 위쪽이니까 부호 70, 플러스를 달아줄 수 있는 플러스 70N이란 말이야. 작용반작용에서 주어 목적어를 바꾸라는 건 정말 별것이 아니라 A가 B에게 가해준 플러스 70N이 있었다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뭐가 있어야만 한다는 건 자연의 법칙이다. 누가 누구에게 가해주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B가 A에게 가해주는 같은 크기 그 반대 방향의 마이너스 70N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성립해야 한다라는 것이 작용과 반작용의 대원칙이다. 김순아! 화장실 갔다 와. 제가 그래서 이 문제들은 사례를 지금 잡은 것들이 꼭 니네 보고 같이 풀어보자는 취지로 가져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서로 이런 관점들을 함께 공유를 해보자 이런 취지로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더 이제 추가적으로 계산을 하진 않을 거고요. 자, 오른쪽 5번과 6번이 하나의 5번, 6번이라는 관점 두 개가 하나의 문제를 사례로 해서 지금 나와 있어요. 일단 6번 관점에 대한 설명은 일단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저거는 선행하는 시점에서 하기엔 너무 어렵다고 보거든요. 5번은 근데 간단하게 해볼게요. 장력의 무슨 성? 야, 장력의 무슨 성? 양방향성. 그림상 현재 원래 문제에서는 B에 꽂히는 장력을 가에서 T1, 나에서 T2 저렇게 원래 보여줬었거든. 그러면 T1과 T2의 대소 비교를 하라는 게 원래 문제의 요구사항이었는데 저렇게 비스듬한 각도로 들어가는 장력을 구하는 게 더 쉽다고 생각이 드니? 아니면 양방향성이라는 키워드를 활용해서 오른쪽 끝에 걸렸던 텐션 1이 정확히 같은 사이즈로 반대쪽 끝에도 걸려야 되고 오른쪽 끝에 걸렸던 텐션 2가 정확히 같은 사이즈로 반대쪽 끝에도 머리끄댕이 잡으면서 걸려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보라색 방향 비스듬하게 보라색 힘 구할래 아니면 가지런하게 주황색 힘 구할래 이 질문이란 말이야. 보라색 방향으로 비스듬한 힘을 구하는 거 쉬울까 어려울까? 쉬울까 어려울까? 쉽다. 솔직히 저건 안 어렵다. 그렇지만 쉽다 어렵다의 판단 기준은 상대적으로 하는 거야. 물론 보라색 저 비스듬한 거 기껏해야 각도 저 정도면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구할 수 있어요. 있는데 실제로 시간 압박을 느끼면서 계산을 하는 경우라면 능력이라고 그것도 뭐도 더 쉬운, 상대적으로 더 조금이라도 쉬운 타겟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시간 전략을 할 수 있는 게 물리라는 과목에서 니네한테 요구하는 능력치라고. 당연한 거라고. 알았어? 그러니까 거만 떨면서 나 비스듬하게 보여 이러면 안 되고 당연히 하셔야 된다. 쉬운 타겟으로 옮길 수 있는 타겟을 바꾸는 요령은 매우 필수적이고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 그게 장력의 무슨 성이다? 양방향성이다. 음. 7번. 진짜 이것도 너무 진짜 엄청 중요한 내용이다.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여기서는 지지난주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즉흥적으로 막 책상면에 매달려 있는 이런 질량 저런 질량을 사례로 보여드리면서 야 참여 질량, 잉여 질량 비율 구해서 가속도 따면 된다 이거 보여드린 적 있잖아. 그걸 했었더니 오히려 니네 머릿속에 더 각인이 잘 된 게 그 내용인 것 같거든. 잉여 질량, 전체 질량 비율. 지금 기억할 수 있겠지.
이 그림에서 다른 요인 고려하지 말고 수평면에 3km, 절벽에서 7km 이 경우에 이 집단의 운동과 속도는 몇 주여야 된다는 거야? 몇 분에 몇 주여야 돼? 어? 10분의 7이지. 그치? 만약에 뭐가 없었다면? 마찰이 없었다면, 마찰력이 없었다면 저 계산이 맞잖아? 그렇거든? 뭐 분에 뭐 한 거야? 참여 질량을 전체 질량으로 나눈 거야? 맞지? 참여 질량 7을 전체 질량 7 더하기 3으로 나눈 거라고. 원래는 그러면 된다고. 원래는 그러면 되는데 문제가 지금 특이하게 뭔 조건을 깔아버렸어? 마찰력의 존재를 깔아버렸어. 오늘부터는 녹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거니까 한 번 듣고 잘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거 복습 영상이다 생각하고 한 번 더 보시는 그런 시간 솔직히 그렇게 없진 않죠. 조금 여유 있죠. 1, 2월에 조금이라도 있을 때 물리는 역학은 확실히 그런 식으로 관점 제대로 잡고 계약을 맞이하는 자세로 가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 집단에 마찰이 없었을 경우라면 원래 작용했을 R자리는 단순히 얼마인데 B만의 중력이 작용해서 집단이 끌어내리는 거니까 원래는 몇 뉴턴이었어? 원래는 70뉴턴이었지. 근데 문제에서 특수 조건 한 개 추가해줬단 말이야. 마찰력 얼마 작용하고 있어야 된다 지금? 20뉴턴이 A에 대해서 작용을 하고 있어야 된다. 마찰력이라는 단어 앞으로 나오면 의문 가지지 마. 마찰력은 항상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도와주는 방향으로. 항상 방해해야 돼. 무조건 방해해야 돼. 저 집단의 운동이 오른쪽으로 향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책상에서의 마찰력은 당연히 왼쪽으로 작용을 해야 돼. 아? 그러면 저런 경우에 저러한 사례의 경우에 이 집단의 아래 방향으로 70N과 왼쪽 방향으로 20N은 지금 서로 도와주는 힘이야? 서로를 방해하는 힘이야? 당연히 방해하는 힘이니까 R점 계산할 때 70N에다가 20N을 빼주어서 총 50N이 저 개의 저 팀의 R자 힘이다라고 당연히 계산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사실 뭐 마찰력의 존재 여부는 사실 7번 자체의 관점하고 꼭 상관은 없었죠. 진짜 중요한 내용은 7번 문장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R자인 50인 걸 구했다. 그 다음 스텝은 어디로 가야 된다? 그 R자인 50을 뭐 해야 된다? 걔를 구성하고 있는 물체들의 뭐 따라서 질량의 무엇 따라서 질량의 비율을 따라서 제 진짜 비율이라는 그래 뭐 비율 따라서 뭐 해야 된다? 분배 때려야 된다. 몇 대 몇으로? 이 경우라면 3대 7로 분배 때려야 된다. 총합 50이야. 총합 50을 3대 7로 분배 때리면 몇이랑 몇이야? 15랑 35로 계산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A의 R자임이 얼마고? 15N이고 B의 R자임이 몇 N이고? 35N이고. 왜 어디서 나온 거냐고? 제가 질량이 지금 7kg이고 중력이라는 건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해서 나오잖아. 근데 G값을 지금 계산 편하라고 10으로 맞춰줬거든. 중력 가속도를. 그래서 절벽에 매달린 B의 질량이 B가 발생시키는 중력값이 현재 70N이 되는 거야. 자, 그림 그려볼게. 격식 있게 표현하면 자유물체도라고 부르는 그림인데 그냥 우리는 편하게 그림이라고 부를게. 누구에 대해서 한번 네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힘들을 내가 화살표 형태로 표현을 해볼 거냐면 B가 경험하고 있는 힘을 표현을 해보자. B는 본인의 질량이 몇 킬로그램이었기 때문에 7kg이었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도 얼만큼의 힘을 70N의 힘을 밑으로 지금 갖고 있었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 아까 R자임 분배해보니까 배분해보니까 B가 가져간 B 복수의 R자임이 지금 70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잖아. 무려 얼마가 지금 뜯겼어? 35밖에 지금 안 남았어. R자 힘이야 이게. R자 힘이라는 힘은 앞으로 이런 컨셉
스텝으로 받아들여. 그냥 정산 끝나고 남은 돈이야. 정산 다 끝나고 남은 최종적인 결과 그거를 알짜님이라고 할 거야. 분명히 네가 월급을 70을 받긴 받았는데 남은 돈이 35밖에 없다. 하루 만에. 뭔 소리냐? 하루 만에 35를 뭐 했다는 거냐? 어디다가 날려 먹었다는 거 아니야? 난 분명히 70을 입금했는데 왜 네 계좌에 35밖에 없니? 35를 얻다가 뭐 날려 먹었어요. 혹은 어딘가 뜯겼어요. 그런 거겠지. 그러니까 지금 부채비는 누구에게 그러면 얼마의 방해를 받아야 된다고 산출이 돼야 돼? 분명히 아래 방향으로 70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남은 게 35밖에 정산하고 35밖에 안 남은 거는 뭐가? 나를 방해했기 때문에 장력이 실이 위에 걸려있었기 때문에 누가? 텐션이 나를 얼만큼 잡아당겼기 때문에 내 머리끄댕이를 얼마로 잡아당겼기 때문에 35N으로 잡아당겼기 때문이라는 계산이 사실은 당연하게 수행이 돼야 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았어? 그러니까 저거 지금 A, B 사이에 실해작용하는 장면을 구할 수 있겠잖아. 구했잖아 지금. 텐션 값이 얼마라고? 김순아 텐션이 얼마라고? 35N. 그러니까 B의 머리끄댕이를 잡아 올리는 힘이 35N. 그러면 후속 질문. 여기 A를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는 장력 크기는 얼마여야 돼? 30. 얼마? 네가 말해봐 얼마? 30. 에? 왜? 왜? 아니 내가 물어봤잖아. 왜? 왜 35냐고? 35 맞아. 35 맞는데 왜 맞는데? 네 글자 단어 때문에 맞아. 양 뭐 때문에? 장력엔 뭐가 있어야 되니까? 양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이쪽은 장력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양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일단 선행팀에게 적당한 관점은 내 생각에는 앞세서 있었던 6번은 제외하는 것 같고 8번은 봐봐. 8번은 일단 내가 적어놓기로는 상대 속도의 사용법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진심으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관점이고 사용법이야. 근데 저 상대 속도라는 굉장히 위력적인 도구는 사실 고등학교 2학년 애들한테 보여줘도 잘 못 써넘으니까 우리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 접수를 해보도록 할게. 가장 이상적으로는 무슨 도구 쓰면 좋다고? 상대 속도 쓰면 좋아. 근데 뭐 이제 초심자들은 어쨌거나 시각화된 뭔가를 더 보면서 풀이하는 걸 선호할 수밖에 없으시니까 VT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거를 오히려 니네도 그래프를 봤을 때 더 와닿을 수도 있어요. 와닿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를 A하고 B 동시에 표현을 해보겠다 이거야. B의 초기 속도 얼마라고 나와있어? 얼마라고 나와있어? 4m/s라고 나와있잖아. 내가 지금 B의 시작 지점을 딱 찍었다고. 맞나? 맞지? 맞죠. 이거 맞지? A는 초기 속도 얼마로 저 위에서 시작했어? 12m/s로 저 위에서 시작했어. 이 문제에서 원래 가르쳐줬던 추가 조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B가 최고점에 도달하기까지 필요한 시간이 1초다라는 정보가 있거든. 근데 물체가 최고점에 도달한다는 거는 뭐 한다는 거야? 속도가 뭐 될 때야? 0 될 때지. 0 될 때. 물티슈 던졌는데 속도가 0 되고 최고점 찍는다는 게 딱 정지하고 잠깐 내려오는 이 정점에서 속도 잠깐 멈칫
H축하고 연결대가 빗면 타고 올라가는 물체든 허공에서 올라가는 물체든 항상 최고점이라는 걸 다른 편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뭘 가르쳐 드린 거야? 1초 동안 발생한 B의 속도 변화량이 얼마든? 원래 4m/s였다가 속도 0으로 바뀌는 게 1초 동안 경험한 B의 속도 변화량 델타 V다. 저거 받아들일 수 있죠, 지금 한 거. 그러니까 내가 1초라는 시점이 지났을 때에 B의 그래프가 어디에 닿아 있어야 된다고, 속도 어디에 꽂혀야 된다고, 여기에 내려가야 된다고, 여기에 꽂혀야 된다고. 선생님 그려주실래요? 주는 시간이 임박했으니까 빨리 눈치 보면서 똑바로 대답해봐. VT 그래프에서 가속도를 뽑아내고 싶어. 나는 뭘 봐야 돼? 그 그래프의 기울기 봐야 돼. 같은 경사면상에서 지금 A하고 B가 무슨 가속도 경험하고 있다고? 등가속도 똑같은 가속도 경험하고 있다고. 가속도가 기울기인데 A, B가 경험한 가속도가 똑같대. 그래프로 표현하면 A 그래프와 B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 해야 된다는 거야? 같아야 된다는 거지. 뭐 수학 시간에 이거는 많이 해봤지. 기울기와 같은 두 직선을 뭐라고 부르는데 서로 평행하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평행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네가 1초 동안 속도가 이렇게 4만큼 줄었으면 나도 마찬가지로 1초 동안 속도 얼만큼 죽으면서 평행하게 내려가면 된다. 속도 얼만큼 줄으면서 4만큼 빠지면서 나는 얼마 때 1초 되었을 때 속력을 얼마를 찍으면 된다? 8m/s를 찍으면 그게 지금 그래프상으로는 말이 되는 대답이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따로 또 친절하게 지금 그림들을 다 떼가지고 오른쪽에 퍼즐처럼 펼쳐드렸는데 뭐 A라는 조각과 B라는 조각이 이제 뭘 구하셔야 돼요? 면적을 구해야 되죠. 면적을 구해야 되죠. 왜 면적을 구해야 돼요? 구하라는 게 결국 거리에 관한 물음을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거리값은 VT 그래프에 뭐로 표현이 되어야 하니까 거리값은 VT 그래프에 뭐로 표현돼야 되니까 말 좀 해봐. 바로 민날비로 표현돼야 되니까 가속도는 VT 그래프의 기울기로 표현되어야 한다. 거리값은 VT 그래프의 민날비로 표현되어야 한다. 가속도는 VT 그래프의 기울기로 표현되어야 한다. 거리는 속도 시간 그래프의 민날비로 표현되어야 한다. 야, 그러니까 니네가 있잖아. 솔직히 지금까지의 이제 뭐 17살이 주신 분도 계시고 16살인 분도 계시고 한데 본인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얼마나 주변에서 수학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보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무시하는 건 아니냐. 근데 들어왔을 때 거의 높은 확률로 아마도 계산 잘한다라는 거랑 수학 잘한다라는 표현이 약간 섞여 있을 거야. 수학 잘하는 거랑 계산 잘하는 건 좀 달라. 사다리꼴 면적, 직각삼각형 면적 정확하게 빠르게 계산해낼 수 있어요. 는 수학 잘한다랑은 좀 다르다고. 수학 학원에서 그런 말들 많이 하지? 안 하나? 수학을 잘한다는 건 꼭 암산을 계산을 빠르게 정확하게 한다는 관념이 아니라 뭘 잘한다는 거에 더 가까워야 된다.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구조를 잘 짜고 정보를 잘 해석해내는 능력에 더 가까워야 한다. B는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계산을 지금 우리가 하기는 할 건데 저 사람이 저 시점에서 왜 저 계산을 하고 있지를 니네가 지금 머릿속으로 스스로 동의를 하면서 듣고 있으셔야 된단 말이야. A는 사다리꼴인데 긴변 10이고 짧으면 8이잖아. 그러면 넓이 얼마야? 넓이 10이지. B는 직각삼각형인데 높이 4짜리, 밑변 1짜리, 넓이 얼마야? 2야. 뭔 소리야 이게 지금? 같은 시간 동안 발생시킨 거리값이 A가 10m고 B가 2m라는 거잖아.
그럼 A는 B보다 몇 미터 더 달렸어? 8m 더 달렸지. 8m 더 달렸잖아. 맞죠? 근데 저 문제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건 뭐냐? B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당시에 A, B 사이의 거리인데 B가 최고점에서 이렇게 달리기까지 약 2m를 올라가는 동안 A는 영차 열심히 해가지고 몇 미터 올라간다고? 10m 올라간다고. 그럼 원래 거리가 16m였던 놈들 두 명이 상자 두 놈이 원래 거리가 16이었는데 얘는 2 올라가고 얘는 10 올라갔어. 그럼 나중에 거리 몇 미터로 줄었어? 8로 줄었겠지. 8로 줄었겠지. 같은 시간 동안 A는 8m를 더 달렸으니까. 물어본 게 이 거리인데 이 거리 값이 얼마 나와야 된다고? 8m쯤 나와야 된다고. 야, 그림 저렇게 그려도 되냐? 그럼 미안하고. 어? 일단 그래서 방식에 대해서 강요는 안 할게. 선행이니까 니네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돼. 그러니까 이게 등가직 문제에서는 나처럼 관계식에 약간 그거를 가지고 편향을 가지고 풀어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만만치 않게 난 그래프가 좋아요 하는 사람들도 많아. 전 등고 둘 다 써요. 전 둘 다 쓰는데 다만 이제 기계적으로 그래프에 다 때려 넣는 걸 안 좋아하는 것 뿐입니다. 그때 가장 효율적인 도구를 선택하는 관점을 선호하는 것 뿐인데 일단 니네는 조금 더 시각적으로 확실히 눈에 보이는 게 더 낫다 싶을 수 있거든. 그리고 높은 확률로 그렇게 돼, 초보자들은. 일단 그래프가 난 확실히 더 좋다 하시면 그래프 쓰세요. 적극적으로. 나 그래프 얘기도 했지. 그리고 참고로 그래프 쓸 때 쓰더라도 그냥 닥치고 계산 이런 관점이면 안 되고 이것마저도 쓸 때 이상적으로 뭘 뽑아야 된다고? 다이너믹 뽑아야 된다고. 다이너믹 기억 안 나나? 가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의문을 가지지 말고 무조건 일단 뭐로 전환하고 보자고 얘기했게. 한번 속도 시간 그래프로 전환해보라고 얘기했어? 전환했어 혹시? 그러면 이 물체는 초기 속도 얼마에서 시작했어?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으니까 초기 속도 얼마야? 0이니까 시간 0일 때 t 0일 때 v값 0 찍고 저렇게 원점 찍고 시작하면 되지. 맞나? 근데 여기서 지금 작성이 돼야 돼, 그려져야 될 그래프의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짜리래?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죠, 적당히. 기울기 3인 걸 만족하려면 1초일 때 속도 얼마? 속력 얼마? 3이고 2초일 때 속력 얼마? 6. 3초일 때 속력 9.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된단 말이야. 마지막 선지에 45m가 아니라 4.5m인데 전 빠진 겁니다. 제가 최선을 다한 건 있는데 소소한 오타들이 계속 발생을 하네요. 선지 니은 해결을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0,3초 동안 한동안 거리값은 0,3초 동안 발생한 이 그래프의 무엇은 뭐 찾으라고? 및 넓이 찾으라고. 또 뭐 직각 삼각형이네. 그래 씨 계산 뭐 이거 내가 못할 리가 있냐? 없지. 그래 당연히. 얼만데? 9 아니잖아. 얼마 나오는데? 2분의 10, 27. 뭐 소수점으로 표현하면 13.5 나올 거야. 그지? 맞지? 맞나? 내가 근데 닮은 비에 대한 어떤 이상적인 관점에 같이 동의를 해보자, 합의를 해보자라는 취지로 저 안에 새끼 직각삼각형 두 개를 더 그려놨거든. 당연히 직각삼각형인데 한각을 공유하고 있으면 저 세 개 직각삼각형 서로 다 닮은 관계겠죠? 그러면 지금 그게 전부 다 한 칸 한 칸 한 칸 단위로 끊겨 있지 않습니까? 주황색 밑변과 파란색 밑변과 빨간색 밑변의 길이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인지를 니네는 당연히 지금 읽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프에서 몇 대 몇 대 몇이요. 맞나? 닮은 삼각형 3개가 있는데 그 닮은 삼각형 3개가 길이 b가 몇 대 몇 대 몇이라고? 길이 b가 몇 대 몇 대 몇이라고? 1대 2대 3이라고. 닮은 도형인데 길이 b가 1대 2대 3이라. 그러면 넓이 b가 몇 대 몇 대 몇이어야 돼? 다 적어.
바로 제곱 쳐야 된다는 거는 알고 계시는 거죠. 몇 대 몇 대 몇인데요. 그래서 김수종이랑 김수놈 몇 대 몇 대 몇인데요. 1대 4대 9잖아요. 다이아몬드 삼각형 3개가 1, 2, 3 길이야. 다이아몬드가 넓이 몇 대 몇 대 몇이라고? 몇 대 몇 대 몇이라고? 1, 4, 9라고 1, 4, 9. 이 과목에서 물리학이라는 과목에서 정말 병적으로 좋아하는 소재, 병적으로 좋아하는 숫자 배치가 있어, 숫자 패턴이 있어. 그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 이 주황색, 오렌지색 삼각형에는 면적비가 얼마? 네가 1이라며 몇 번을 말하냐? 1이지 1, 맞아 1. 그럼 그 다음 비율이 4지. 그거 말고, 그거 당연한 거 말고, 그 당연한 거 누구나 다 보는 거 말고 어디 물어보냐면 여기 물어본다. 이거 직각삼각형 말고 사다리꼴 면적은 비율상 얼마여야 되는데? 3 3이어야 되는 거 알겠죠? 총합 얼마에서? 총 4에서 뭐 뺐으니까? 1 뺐으니까. 그러니까 니네 어느 정도 이제 수열이라는 단어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 다음 여기 이 사다리꼴 비율 물어볼 거야. 넓이 비율 얼마? 저렇게 홀수 차수 따라서 올라가는 일상호 숫자 비율, 숫자 패턴, 수열 패턴 존나 좋아하거든 물리학에서. 알아놔야 돼. 그러니까 저거를 알아놓으면 메리트를 더 누릴 수 있는 게 뭐냐? 설령 그래프에 기반해서 풀더라도 저런 걸 알고 있을 때 계산상의 메리트, 계산상의 편의는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2분의 27m라는 전체 면적의 직각삼각형은 비율상 얼마였다? 9였잖아. 근데 선지 디귿에서 물어보는 건 시간 몇 초 몇 초 사이야? 1, 2초 사이잖아. 그 비율 지금 찾아놨잖아. 비율상 얼마라고? 김순호? 비율상 9인 게 면적이 이거야. 그럼 비율상 3인 건 면적이 얼마야? 그죠? 그래서 디귿이 뭐라고요? 맞다고요. 4.5m니까. 지금 뭔 말인지 알겠지? 단어를 몰라서 지금 대답 안 하는 건 아니죠. 분배하라고. 분배. 8N이 작용했어. 집단 질량 8kg에 8N이 작용했어. 그럼 네 몫의 알짜임이 얼마야? 1N 아니야. 네 몫의 알짜임은 얼마야? 0N 아니야. 그래. 1번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을 제가 잘라버렸는데 기억 니은 디귿이 뭐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1번 줄이 2kg의 물체를 당기는 힘과 6kg의 물체를 당기는 힘. 그 있잖아. 1번의 답은 4번인데 혹시 틀리신 분들은 기억 맞추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억. 그러니까 줄이 누굴 당기는 힘, 줄이 얘를 당기는 힘이랑 줄이 얘를 당기는 힘이 같냐 다르냐 물어보고 있잖아. 같을까 다를까? 같죠? 같아요. 왜 같아요? 줄이 얘를 당기는 힘, 줄이 오른쪽을 당기는 힘, 그거 두 개 묶어서 뭐라고 부르는데 오늘 들으신 말에 따르면 그래! 장벽이라고 부르잖아. 장벽. 양방향성 어쩌고에 의해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저 두 개 화살표 하얀색 화살표는 둘 다! 크기가 뭐 해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야, 그러니까 니은은 지금 맞다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애초에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같을 수가 없어.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알짜 힘이 다 같을 수가 없어. 질량비랑 알짜 힘 비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같아야 해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이거 2kg 오늘 한 진짜 내가 좋은 말 되게 많이 했었고 그래서 시작 전에 오프닝쯤에 좋은 말 되게 많이 했었고 그 좋은 말들의 여러 부분이 지금 떡밥 배수가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귿 선지는 뭔데요? 5글자로 줄여서 표현하면 작용 반작용이죠. 에? 왼쪽 물체가 오른쪽 물체를 당기는 힘이나 오른쪽 물체가 왼쪽 물체를 당기는 힘이나 뭐 해야 된다고요? 펜 좀 들어볼래요? 뭐 해야 된다고? 주어 목적어 관계가 서로 성립하는 스위칭이 성립하는 관계를 뭐라 부른다고? 작용 반작용이라 부른다고. 혹시 그래 작용 반작용이라 부른다고.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도 내가 채점했을 때는 틀린 분을 거의 얻었던 것 같은데 바로 그 가쁜 사람이 8N이 8kg에 작용했으니까 가속도는 당연히 1이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근데 여기서 이제 마찰력이 작용을 해가지고 마찰력이 저 물체들의 운동을 방해를 했대. 방해를 한 결과 가속도를 절반으로 뭐 했대? 생각해봐 생각.
그러니까 지금 경우가 01번, 뭐 03번, 03번의 경우와 앞 두 개 번호 경우를 구분을 해볼게요. 원래 가해지던 알짜 힘이 얼마였어? F는 MA 양식으로 저 현상들을 전부 표현만 할 수 있으시면 된단 말이야. 원래 알짜 힘이 8N이었는데 8N이 8kg에 작용을 했더니 작용을 한 결과 가속도가 1m/s 제곱이 나왔었다는 거잖아. 맞죠? 근데 3번에서는 질량이 같아요, 달라요? 위의 경우랑 질량이 밑의 경우랑 같아요, 달라요? 질량은 같잖아. 무체들이 안 바뀌었잖아. 질량은 그대로 8kg인데 가속도가 위의 기준으로 몇 배 쳐야 된대. 가속도가 절반으로 떨어져야 된대. 뭐 계산을 하면 2분의 1이 나왔다는 거겠지. 저게 말이 되려면 누구만 순전히 절반으로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가속도가 절반으로 떨어지는데 질량은 그대로다. 그럼 알짜힘은 그대로 가야 돼? 절반으로 떨어져야 돼? 같이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알짜힘이 4N을 지켜야 된다고. 누가 개입하는 순간부터, 마찰력이 개입하는 순간부터. 그지? 그러면 이제 그 힘을, 그 알짜 힘을 이제는 8N이 아니고 몇 N으로 한번 봐보자. 4N으로 봐보자. 4N으로 본다고 해도 배분하는 건 똑같이 해야 된다. 뭐 따라서? 질량비 따라서, 질량비 따라서, 질량비 따라서. 여기 얼마? 1N, 여기 얼마? 3N. 야, 근데 뭐냐? 너 아까 분명히 쟤한테서 4N 받았는데, 아니 분명히 2N 받았는데 왜 그럼 정산하고 1밖에 안 남았는데? 너 분명히 받기는 2 받았는데 왜 정산하고 1밖에 안 남았는데? 누가 방해를 했어요? 마찰력이 얘만큼 방해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너 아까 받기는 분명히 얼마 받았어? 직접 너한테 꽂힌 거 6 꽂혔잖아. 왜 남은 거 3밖에 없어? 방해를 받았어요. 마찰력이 얼마 방해했어요? 3만큼 방해했어요. 그러니까 3번에서 몇 번으로 하시면 된다고? 몇 번 하시면 된다고? 너 몇 번 했어? 3번으로 하시면 된다고. 흑백요리사 아직 안 본 사람? 마지막 화를 안 봤다. 안 봤는데 앞으로 볼 의향이 있다. 그럼 나 결말 알지? 아니다. 5번이 개념형 문항이고 개념형 문항 중에서 좀 볼말이 한계가 있는 문항이라서 한번 잡아봤는데, 자, 알짜 힘이 얼마야? 일정한 속도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 이제 저 일정한 속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니네가 해줘야 돼, 밟아줘야 돼. 번역의 절차를 말씀을 드릴게. 일정한 속도야. 일정한 속도라는 건 가속도가 뭐인 경우야? 가속도가 0인 경우야. 가속도가 0이면 F는 MA라는 수식의 구조상, 다시 한번 말한다. M이 뭐라고? 질량인데 세상에 질량이 0인 거 존재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질량이 0일 수는 없고 때려 죽여도 양수인데 그 와중에 네가 0이다. 아, 그럼 논리적으로 누가 0이다? 물체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힘이 지금 0인 상태여야 된다고. 가속도가 0이면 물체가 경험 중에 알짜 힘이 0이다랑 똑같은 상태여야 한다고. 지금 한 말 동의합니까? 동의하죠? 주세요 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선지 기억은 되게 쉽게 그래서 맞다라고 결론이 나오게 되거든. 알짜 힘이 0이냐고 직접 물어보고 있으니까. 니은하고 디귿이 아마 걸린 사람들은 저게 문제일 건데, 에스컬레이터가 가해주는 힘은 사람 몸이 지금 앞쪽으로 이동하고 있잖아. 앞쪽으로 운동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뭔데? 당연히 에스컬레이터도 힘을 일로 가해줘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건데, 실제로는 에스컬레이터에 의해서 인간의 몸이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는 그냥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저 에스컬레이터 레일을 대각선으로 배치해 놨기 때문인 거지. 에스컬레이터가 가해주는 힘 자체는 어느 방향으로만 가해주는 게 맞아? 얘의 중력을 받쳐주기 위해서 똑같은 사이즈의 힘을 위로만 가해주고 있는 게 맞아. 운동을 대각선으로 하는 건 힘이 대각선 방향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뭐를 감은 모양이 그래서 그런 거라고. 뭐를 감은 모양이, 레일을 감은 모양이 대각선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흘러가는 거지, 에스컬레이터의 힘 자체가 대각선 방향으로 가해지는 건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예. 그러니까 니은 디귿이 한 큐에 틀리게 돼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에스컬레이터가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사람의 운동 방향과 같지가 않다는 걸 지금 보여드린 것이고,
이거 에스컬레이터가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그러니까 사람의 무게보다 크다가 아니고 뭐로 정정해야 돼? 크다가 아니라 뭐 하다 위아래 힘이 서로 뭐 하려면은 서로 이렇게 평형 관계를 이루면서 뭐 해주시려면은 잡아 먹어 주시려면은 단순히 크다라는 게 아니라 위아래가 완벽하게 계산상 값이 일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부터 평형이라는 단어랑 작용반작용이라는 단어 잘 구분하실게요. 야, 오늘 들으신 관점에 따른 이야기들 정리를 해보면 오늘 들었던 내용 중에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된다고 했던 건 작용반작용이야 평형이야? 작용반작용이야. 평형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중력이지. 파란색 선은 파란색 저 화살표는 사람의 중력이야. 그리고 빨간색 화살표는 누구의 힘이야? 에스컬레이터의 힘이야. 저 두 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나? 없다는 거야. 인과관계라는 건 뭐라고? 주어 목적어를 바꿀 수 있는 관계라고. 근데 빨간색 화살표는 누가 누구에게야? 누가 누구에게요? 에스컬레이터가 사람에게야. 근데 파란색 화살표는 누가 누구에게야? 중력이라는 건 뭔데? 지중력이라는 거는 나를 누가 잡아당기고 있을 때 그걸 중력이라고 하는데 지구야. 그러니까 이건 누구 사이라고. 비트윈 지구 인간 사이인데 저 빨간색은 에스컬레이터랑 인간 사이니까 주어 목적어 스위칭 성립을 안 하잖아. 저렇게 판단하시라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저거 평형관계다. 저 두 화살표는 서로 평형관계다. 작용 반작용 관계다. 단순 평형관계다. 평형관계. 그리고 평형관계다. 이 힘과 저 힘이 서로 평형이다라는 표현이 앞으로 나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알고 계시면 돼. 아! 힘이 평형이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평형이다. 그러면 그 물체가 경험하는 가속도가 뭐다? 빵이다. 어? 힘 평형의 수학적인 표현은 이거야 앞으로. 알짜 힘이 빵이다. 그럼 가속도가 빵이다. 뭐 적었어. 더 적을 거 적었지 다. 이미 필요한 정보들을 스스로 잘 채취를 해서 들으실 때 이제 이러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6번의 선지 디귿에 나와 있는 저 합력이라는 단어도 이제 한자어입니다. 한자어. 어떤 말, 어떤 단어를 약간 격식 있게 표현하면 격식이라기보다 내가 봤을 때 허세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알짜임이라고 쓰면 되지 뭐 굳이 한자어 쓰겠다고 합력이라고 하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야 그건 손모양 나루토에서 본 것 같은데 아이가 그 다리 하는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고 불러? 등속 원운동이야. 한번 이거 좀 길게 설명했던 적이 있었는데 등속 원운동은 가속도 운동이야? 등속도 운동이야? 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죠. 가속도 운동인데 그러면 가속도 운동이면은 저 다리 받고 있는 힘의 방향은 항상 어디를 향해야 됩니다. 이 원궤도상의 중심 방향을 향해야 됩니다. 알짜 힘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야 하고요. 중심인 지구라는 행성을 향해야 하고요. 운동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야 하나요? 어떤 시점에서든지 그 원에다가 대고 그 원의 무슨 방향을 향하여? 접선의 방향을 향하여. 접선의 방향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이 원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운동의 방향과 뭐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겠다? 반대가 아닌 운동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서로 어떤 관계이겠다? 수학적으로 완벽한 수직의 관계이겠다. 수직이다 라는 말을 씀으로써 사실 또 제가 자연스럽게 7번 문제에 대한 풀이를 함께 해드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추가적인 얘기는 일단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성이라는 단어는 뭐 설명이 더 굳이 듣고 싶으시다면 한번 클리닉 와보시면 그때 해드릴게요. 관성이라는 말은 딱히
이 과목에서 그다지 중요하게 쓰이지 않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12번. 야, 이제 가 같은 경우에 가 그림의 가 상자가 경험한 날짜인 몇 뉴턴으로 바로 계산 내리시라고. 오른쪽으로 4가 있어요. 왼쪽으로는 마이너스 2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짜임 몇 뉴턴이에요? 2뉴턴이에요. 2뉴턴짜리 알짜임이 질량 몇 킬로그램에 가해지고 있어요? 2kg에 가해지고 있었으니까 가속도 얼마로 계산돼야 돼? 1m/s 제곱으로 계산이 돼야 돼. 야, 그러니까 이제 있잖아. 이제 니은 같은 거 보면은 니네가 조금 그래도 오늘 그 지난주까지 누적된 거 플러스 뭔가 오늘 드디어 니네하고 나 사이의 난이도의 어떤 격차가 조금은 줄어들고 있다고 내가 생각을 하거든. 지난주까지 들었던 것들에 비해서는 뭔가 문제 자체가 좀 들을 만한 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바로 맞다라고 동그라미 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서 찾아야 돼? 나에서 물체가 무슨 운동하고 있어?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건 아까 말했어. 무슨 힘이 0이다랑 같은 표현이어야 돼? 알짜 힘이 0이다랑 같은 표현이어야 돼. 왜 알짜 힘이 0인데 임마? 아니 3뉴턴이 오른쪽으로 작용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짜 힘이 0일 수가 있는데 마찰력이 정확히 얼마만큼 당겨주면 된다?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이거 합산한 값이 이거 정산한 값이 알짜임이니까 알짜임 얼마가 맞춰지는 거야 적용을? 0이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찰력 크기를 물어봤을 때 3뉴턴이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 거죠. 자, 디귿도 마찬가지로 뭐 30뉴턴이 맞냐 아니냐 이런 거 계산할 필요가 없고 중력이라는 건 뭐라고? 누구와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나와? 그러면 내가 느끼는 나의 중력은 상자 3kg짜리가 받고 있는 중력에 대한 반작용은 어디에 있어야 돼? 이것도 나름대로 표현해봐. 3kg짜리 질량을 가진 물체가 여기 있어. 얘가 지금 중력을 얼마 받고 있대? 중력 계산이 30뉴턴으로 바로 될 거 아니야. 자, 이 30뉴턴 표현해봐. 누가 누구에게야? 누가 누구에게야? 일단 에게는 나와 있잖아. 화살표 꽂힌 타겟이 그거지. 누가 이거 표현할 방법 좀 애매. 3kg 에게라고 할게. 자, 말 다 줬어. 목적어가 3kg 에게야. 3kg야. 누가 주어야? 지구가 주어요. 그럼 저거에 대한 반작용은 어디 있어야 되냐? 저 지하 깊숙한 어딘가 지구 어디에? 지구 중심에서 굉장히 평강하게 들리겠지만 실제로 그래요. 지구 중심에서 작용을 해야 돼요. 뭐가? 누가 누구에게가? 3kg가 우리의 3kg가 누구에게? 지구에게. 3kg가 지구에게. 지구가 3kg에게 3kg가 지구에게. 알았어? 수직 강력 저런 거는 수평면에서 서로 주고받는 힘은 뭐일 수가 없다고. 중력에 대해서 중력의 작용 반작용 관계일 수가 없는 거라고. 어, 13번의 답이 5번인데 혹시 맞추신 분 찍었어? 없어요. 그러면 잘했어. 일단 비중상 틀리신 분들이 조금 더 많으시긴 하니까 간략하게 해설을 한번 해볼게. 이시경 선생님 혹시 기억 맞아요? 틀려요? 오! 그쵸. 질량이 같은데 알짜임이 뭐하니까? 질량이 같은데 알짜임이 뭐하니까? 같으니까. 봐봐. 근데 야, 이 쉬운 걸 뭘 그렇게 성의있게 해설하냐? 아니 맞는데 맞춘 건 축하드리는데 앞으로 내가 저런 말들 자주 쓸 거야, 저런 도식들 자주 쓸 거니까 같이 좀 공유하자는, 풀이 방식을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한번 써볼게. 들어봐. 지금 제가 교재를 뽑아놓고 정작 활용을 많이 안 하고 있잖아. 근데 뭐 교재 자체가 사실 약간 고의들 초점 맞추고 만드는 놈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한테 바로 적용하기가 좀 그래요. 제가 사용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만 사용을 분명히 하기는 할 겁니다만 뭔가 그 교재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전 지식들이 지금 많다고 판단이 든단 말입니다. 교재를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될 단어 중에 하나가
빗값 처리라는 게 있어. 빗값 처리. 아니 그러니까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데 뭐 이런 거야. 약간 있잖아.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돼. 어떤 행동이 나한테 필요해. 요구가 된다고 할 때 그 해야 하는 요구되는 행위에 행동에 이름을 붙이는 게 생각보다 좀 효과가 좋다. 뭐 게임 공략할 때 이 대목에서 이런 기술 써야 돼. 그 기술 이름을 뭔가 알고 있는 게 확실하게 자기 머릿속에 더 목적의식도 생기고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간단 말이야. 뭔 소리를 하고 있냐면 지금까지는 그냥 저렇게 병렬식으로 나열해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부터는 그 행동에 이름을 붙여볼게. 빗값 처리라고 앞으로 부를 거야. 빗값 처리. 근데 별거 아니야. 명칭만 지금 새로 붙이는 거지 실제로는 우리가 다 하고 있던 행동들이야. 뭐? 같다의 수학적으로 똑같은 표현은 같다라는 단어와 수학적으로 똑같은 의미를 가진 표현은 뭐라고? 비율이 몇 대 몇이다? 비율이 1대 1이다잖아. 가하고 나에서는 아직 A하고 B가 둘 다 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하고 나를 구성하는 전체 집단의 질량은 서로 같아달라. 같지? 같은 걸 비율로 1대1 처리를 한다. 저거를 원래 하던 거네. 그래. 이름 붙이면 그걸 앞으로 빗값 처리라고 부르겠다고. 그러니까 봐봐. 빗값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질량비 1대1로 표현이 가능하다. 근데 가하고 나에서 알짜임이 같았어 달랐어? 같았지. 같았으니까 뭐도 1대1로 표현 가능해. 알짜임도 1대1로 표현 가능해. 알짜임 B가 1대1이야. 질량 B가 1대1이야. 따라서 논리적으로 무조건 누구도 1대1이야? 가속도 B도 1대1이어야 된다 이거야. 가속도 B가 1대1이어야 된다 이거야. 요거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문제풀이의 효율이 진짜 극한의 차이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좀 써주시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니은 읽어볼게요. 니은 보시면 일단 문제 윗줄에 등가속도 운동을 실 끊어지고 나서 하는데 얘가 찍은 가속도가 1m/s 제곱이고 오른쪽이 찍은 가속도가 2m/s 제곱이라고 하네요. 니은 선지리를 풀이하기 위해서. F는 MA라고 했습니다. F는 MA라는 수식이나 F는 MA라는 표현이나 A는 M분의 F라는 표현이나 그게 그거 아닐까요? 그게 그거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건데 그러면 그거를 한번 다에서의 A와 다에서의 B한테 적용을 해볼게. 나는 지금 뭐를 알고 있어? 잠깐만, B 질량 구하는 거지. 자리 바꿀게. 죄송합니다. 질량이 A분의 F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 저거 그림만 잘 봐봐. 여기서 실 끊긴 이후에 A가 경험한 날짜이 얼마로 나와 있어? 1F로 나와 있지. B가 경험한 날짜이 얼마로 나와 있어? 4F로 나와 있어. 여기서마저도 빗값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면 저 간단한 예제에서마저도 빗값 처리를 하겠다는 건 굳이 1F, 4F 안 적겠다는 거야. 간결하게 뭐만 표현하겠다고 나는. 비율만 표현을 하겠다고. 알짜인 비율이 몇 대 몇인데? 근데 가속도 비율을 지금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어? 저 문제가 가르쳐줬어. 몇 대 몇이야? 1m/s 제곱, 2m/s 제곱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비율이 몇 대 몇? 1대2. 근데 알짜인 나누기 이 가속도를 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 질량이 나와야 된다고. 그럼 질량 B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질량 B가 1대2라는 거지. 근데 A 질량이 몇 kg이래? A 질량이 1kg. 그럼 비율상 이런 게 그대로 비례니까. 그럼 B 질량 몇 kg? 몇 kg? 2kg. 요런 순서, 요런 플로우로 나오면 된다고요. 빗값 처리는 진짜로 할 줄 아는 놈이 무조건 승자야, 무조건 메리트야, 무조건 이득이야.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한 거니까 제발 좀 잘 해봐봐. 특정 공식, 특정 개념보다 저게 더 중요할지도 몰라. 어쩌면. 자, 마지막 디귿 선지는 해결을 굉장히 좀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잘한 거냐. 너네 또 알짜임이 3F인데 두 물체 질량비가 몇 대 몇인 게 내 눈에 띄인다. 1대2인 게 내 눈에 띄인다. 맞죠? 따라서 네가 가져간 알짜임은 전체 3F 중에 얼마고? 1F고. 그럼 네가 네 몫에 떨어져야 되는 알짜임이 얼마라는 거야? 2F라는 거야. 근데
가에서 물체 A가 경험할 수 있는 RJ는 유일하게 뭐밖에 없으니까 저 장력밖에 없으니까 가에서 실에 걸리는 장력값이 얼마라는 거야? 가에서 실에 작용하는 장력값이 1F라는 거고 나에서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나에서는 결과는 같아요. 결과는 똑같이 얘가 RJ 1F를 가져가야 돼. 맞지? 근데 나에서는 가 그림하고 조금 다르게 A가 직접 받고 있는 마이너스 방향의 F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산을 다 했더니 남는 게 오른쪽에 플러스 F가 남아야 되는데 저것이 말이 되려면 C를 타고 작용하는 힘이 얼마여야 된다는 얘기야? 2F가 작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나에서는 실에서 작용하는 힘이 A가 B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여야 된다고? 2F여야 되니까 따라서 나에서가 가에서의 두 배라고 하면 맞는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맞춘 사람들도 이런 비값 처리 혹은 간결한 풀이, 알짜인 분배 이런 오늘 여러 가지 방면에서 들으셨던 이 이상적이고 올바른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에게 공감을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제 바람상으로는 17번하고 19번까지를 풀이하고 끝내면 되는데 17번 맞춘 사람? 답을 말 안 했구나. 답 1번 17번 맞춘 사람 없네? 오케이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야, 그 얘기 한마디만 하자. 니네가 보게 된 물리 문제 중에서 운동 중간에 물체 질량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없다? 질량은 그냥 무조건 뭐야? 우리가 보게 된 유형들에서는 질량은 M+1 일단은 뭐야? 일단은 상수야. 일단은 고정값이야. 알겠어? 알겠냐고? 아니 어차피 상수는 있잖아. 그냥 이 함수, 이 F라는 세로축 그냥 그대로 M으로 나눠버려도 되는 거 아니야? M으로 나눠버려도 되는 거 알겠어? 되지? 야, 근데 여기서 한 발짝만 조금 더 나가볼게. 조금만 과감하게. 어차피 지금 M값을 얼마를 안 가르쳐 줬잖아 나한테. 그리고 선지 구성을 보니까 질량값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사용해야 되는 선지도 없지. 그러면 이 문제를 내가 푸는 건데 내 편한 게 제일 중요하잖아. 내 편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니들 편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 문제 풀이에서만큼은 상수라고 어차피 했으니까 내 멋대로 극값 2kg라고 놓을게요. 해봐 한번.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F 나누기 M이 그대로 얼마야? F 나누기 M 그대로 F 나누기 1이지. 맞아? 후야 당연히 F가 F 나누기 1이랑 같은 거지 뭐 어쩌라고 나. 아니죠. 근데 내가 나눈 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1이 아니고 그냥 자연수1이 아니고 질량 1이잖아요. 질량 1. 근데 F를 질량으로 나누면 힘을 질량으로 나누면 뭐가 나오는데? 가속도가 나오잖아. 맞나? 가속도가 나온다고. 앞으로 어떤 유형이건 간에 이 힘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 힘 시간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 저런 문제처럼 저런 차트처럼 힘 시간 그래프가 나왔을 때 하셔야 되는 행동은 또 정해져 있어요. 힘 시간 그래프는 뭐로 변환한다? 가속도 시간 그래프라고. 변환이 아니야. 가속도 시간 그래프로 인식한다. 가속도 시간 그래프로 인식하셔야 돼. 가속도 시간 그래프로 인식을 하시고 인식을 했어. 근데 가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저 사람이 뭐로 바꾸랬어? 속도 시간으로 바꾸랬어. 맞지? 야, 다시 되돌아가서 근본으로 돌아가서 1번씩 다시 불러봐. 1번씩이 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거 뭐라고 볼 거라고 사실상 아씨 신 같은 소리 하지 뭐라고 볼 거야? 꺼져. A야. 가속도야. 가속도지. 그러면 여기 넓이가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잖아. 이제 나와야죠. AT가 뭐랑 같아야 되는데 1번씩에 따르면 델타 V랑 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첫 3초 동안 발생한 넓이가 얼마인지 계산 가능할 거란 말이야. 다들 첫 3초 동안 발생한 넓이가 얼마야? 구는 군데 전부 양수 방향 구잖아. 이해돼요? 그럼 원래
전물체는 정지해 있었다가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정지 꼽아놓고 3초 지났더니 속도 어떻게 됐다? 쫙 상승했다. 몇 미터 퍼 세컨드까지? 9미터 퍼 세컨드까지. 그리고 뭐 그러고 뭐 3에서 5초 동안은 지금 그 가속도가 얼마 찍혀있네. 또 보인다. 가속도 얼마 찍혀있네. 가속도 0 찍혀있네. 가속도가 0이면 뭐 운동? 등속운동. 가속도가 0이면 등속운동. 그러니까 9m/s의 속도가 뭐 해야 돼? 2초 동안은 유지돼야 돼. 자, 그러면 저기 아래 부분 면적 지금 얼마야? 높이가 2고 밑변이 3이야. 근데 높이가 2는인데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6의 속도 변화량이 어디서 발생해야 돼? 몇 초 구간에서 발생해야 돼? 5초, 8초 사이 구간에서 발생해야 돼. 맞지? 그러면 9m/s 기준으로 속도 얼마큼 변화해야 돼? 6만큼 내려와야 되니까 마지막 속도 3m/s 찍어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그래프를 그냥 통으로 가속도 시간 그래프로 인식을 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기억이 맞아야 되는 건 알겠죠. 왜냐하면 그때 0, 3초 사이에 가속도가 실제로 얼마 찍고 있으니까 유일하게 3 찍고 있으니까 크기가 가장 크네. 3에서 3초 사이에 정지가 아니고 뭐 하고 있다고? 정지가 아니라 뭘로 바꿔야 돼 표현을? 아니지. 정지가 아니고 다만 뭐 했으니까 가속도가 0이었으니까 무슨 속도로? 일정한 속도로 9m/s라는 일정한 속도로 뭐 했다고? 등속 운동했다고! 맞아? 맞아? 등속 운동했다고. 몇 초 사이에? 3, 5초 사이. 야, 오늘의 마지막 어차피 시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거든. 존나 또 많이 봤던 뭔가 지난주에도 봤고 지난주에도 봤던 그 말. 물체의 운동 방향을 결정하는 건 5글자로 무엇에 무엇? 야, 이제 이 정도는 대답할 수 있어도 될 것 같거든. 무엇에 무엇? 시간 속도 5글자가 아니잖아. 적어놔. 외워. 속도의 국어야. 그러니까 5초는 0이잖아 지금. 5초는 0이거든. 5초가 이 지점인데 저때 속도 부호가 반대로 뒤집혔냐 물어보고 있잖아. 맞아? 아니야? 아니잖아. 양수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양수잖아. 속도가 양수 범위에서 놀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디귿선 지도 틀렸다. 답이 1번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